경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경제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그 이명박근혜 정부 때는 좀 경제가 올랐어요? 그래프가? 살만했어요? 아니면 그때도 힘들었어요? 아니 지금은 지금 이게 그때도 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경제 성장률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표가. 지표는 명박이 때나 그때 때는 수평이나 약간 수직을 했어요. 떨어졌어요, 선생님. 약간 아니 많이 떨어졌어, 계속 떨어졌어요. 예전에 그 노태우 정부 때부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하면서 계속 떨어졌는데 그건 난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 떨어졌어요, 선생님. 아 이게 잘못 알고 계셨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시면 돼요.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그게 정말로 안 좋아가지고 지금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 신도 아니고 뭐 이렇게 불만이 가지는 건 이해를 하는데 알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건 내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셨으니까 지인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다고 말씀드리니까 자, 선생님 왜 그러세요? 자, 그러면은 내가 설명을 할게요. 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로 쭉 떨어지는 거 지금 그래프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왜 김영삼, 김대중으로 쭉 떨어졌어요? 왜요? 아, 미안해, 여기서 존칭 생략해서 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데모 잘못한 거죠. 운동권이 잘못한 거죠. 예? 자, 박정희 대통령님 시절에 일단은 만들어졌어요. 그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일단 커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운동권들이 독재 타도 군사 독재 타도 아주 기를 쓰고 데모했잖아요. 그죠? 데모해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 이를테면 뭐 총 맞아 죽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님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놓고 이제 선거하는 데서 또 선거도 참 재미없게 선거됐죠, 솔직히. 왜냐면 김영삼 대통령님, 김대중 대통령님, 노태우 대통령님이 이제 같이 출마했잖아요. 그때 또 이때는 솔직한 얘기로요. 김영삼 대통령님이 김대중 대통령님한테 지금은 군사 정권이 꽉 잡고 있어서 그 틀이 있으니까 자기가 먼저 대통령이 돼서 정리를 좀 할 테니까 김대중 대통령님한테요. 당신은 내가 국회 공천권을 당신이 100% 가져라. 그리고 대통령을 날 밀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로 내가 기억을 해요. 그랬을 때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 뜻을 대로 했다면은,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님은 국회 공천권을 100% 가지니까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님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법을 김영삼 대통령님이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5년 단임 끝나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님이 또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러면 상당히 부드럽게 10년 정말 민주화 절차를 잘 밟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세 분이 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 노태우 대통령님이 당선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님 시절에 얼마나 무섭게들 데모들 했어요. 무섭게들 데모들 했다고요. 그래 놓고 나서 결국은 뭐 3당 합당한 거 아니에요. 김영삼 대통령님, 노태우 대통령님, 그다음 김종필 뭐 총리님이신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3당 합당된 거 아니에요. 그죠? 3당 합당되면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님이 하나회 해체했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는 하나회 해체하니까 이제 군사 정권 그러니까 이제 해체된다고 기뻐들 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금융실명제가 되고 나니까는 이제 다 투명한 사회가 된다고 기뻐했었잖아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인기가 하늘을 찔렀잖아요. 근데 딱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죠? 금융실명제를 하는 바람에 다 들여다보이니까 부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뻔히 들여다보면서 딱 부도를 내니까 옴짝달싹 못하게 부도당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회가 해체되니까 군사정권 해소됐다고 좋아했는데 외세가 부도를 낼 때에 저항할 수 있는 군부 세력조차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영삼 대통령은요, 부도 내는 절차 밟은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부도를 내놓고 나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뒤처리 한다고 해가지고서 이제 다 팔아서 바쳤잖아요. 그러면은 운동권들이 한 게 뭘 한 거예요?
결국 부도내고 팔아바치는 역할밖에 더 했어요. 자, 그럼 그 죄만 가지고선도 이게 막중한 죄인데,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 놓은 거를 갖다가 부도내서 팔아바치는 역할을 했으니까 그 죄만 해도 아주 막중한 죄인데, 예? 근데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님 때 근무의까지 해서 하여간 빚을 갚았단 말이에요. 그럼 빚 갚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로 오면요. 그러면 왜 떨어져 있대요? 빚 다 갚았으면은, 예? 국내에다가 다시 투자를 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국내에다가. 근데 국내에다 투자 안 하고 중국에 투자 계속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중국에다 계속 투자하면서 국내 투자를 안 하니까는, 예?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를테면 저도 뭐 경제 성장률 지표만 떨어져요. 부동산 얼마나 올랐어요, 그 당시에. 그럼 부동산 괜히 올라요? 운동권 세력들이 다 장악한 다음에 작은 애들이 내 눈에는 작년해가지고서 올려서 지네들 해먹은 걸로 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통계조사 해보세요. 내 말이 맞을 거예요. 그거 틀림없이. 예? 그렇게 해서 노무현 시대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서, 예? 자, 탁 넘어갔어요. 이명박, 예?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때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넘어갔을 때 그럼 되돌려야 되는데 되돌릴, 예? 만큼 사실상 협력했어요? 협력 안 했잖아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님 때 내 기억에 남는 거는 적어도, 예? 이제 공무원 연금 그 고치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그럼 공무원 연금이 어떤 것이냐? 자, 박정희 대통령님, 전두환 대통령님 시절에 자꾸 존댓 쓰라 그러니까 내가 아주 의식적으로 쓰는 거예요. 시절에,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일당이 10만 원이면은 막노동자 일당이 30만 원이고 기술노동자 일당이 9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 비율이. 예? 그런 상태에서 공무원 일당이 너무 적으니까는 공무원 연금은 좀 많이 책정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공무원 연금을 많이 책정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비율상으로. 그런데 공무원 연금 10만 원에 막노동자 일당 10만 원에, 예? 기술노동자 일당이 25만 원 정도로다가 공무원 선생 일당을 높여놓고 나니까 그 높여놓은 상태에서, 예? 연금이 계산되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연금이 높아져가지고서 그 연금은 이 국세로다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자꾸 이제 재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고치자고 했을 때에 누가 반대를 했어요? 전부 운동권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했어요? 자기네들의 탐욕을 위해서 국가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운동권이 뭘 잘했어요? 에? 잘한 게 없잖아요. 잘한 게. 에? 뭐 계속 지금 우리 젊은 양반이 이제 29, 30 된 양반이, 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계속 떨어졌는데 문재인 씨가 뭘 잘못했냐? 이런 논리를 꼭 펴야 되겠어요? 그러면 문재인 씨가 어느 편이에요? 에? 노무현 씨 계열로다가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님한테도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책임 없어요? 왜 정보가 모자라는 어른들 갖다 농락해요. 젊은 양반이. 아주 못돼 먹은 거예요. 지금 행동이요. 선생님, 그 이명박근혜 정부 때는 좀 경제가 올랐어요? 그래프가? 살만했어요? 아니면 그때도 힘들었어요? 아니 지금은 지금 이게 그때도 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경제 성장률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표가. 지표는 명박이 때나 그때 때는 수평이나 약간 수직을 했어요. 떨어졌어요, 선생님. 약간 아니 많이 떨어졌어. 계속 떨어졌어요. 예전에 그 노태우 정부 때부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하면서 계속 떨어졌는데 그건 난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 떨어졌어요, 선생님. 이게 잘못 알고 계셨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시면 돼요.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그게 정말로 안 좋아가지고 지금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 신도 아니고 뭐 이렇게 불만이 가지는 건 이해를 하는데 알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건 내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셨으니까 지인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계속 자, 선생님 지금, 예? 어른이 놀리고 있어요. 왜냐면은요, 자, 경제 지표는 쭉,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쪽 이름 써 있고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 부동산이 폭등을 했어요. 예? 그 폭등을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해찬
당대표님인가? 하여간 그 양반이 마지막으로 서울공항 개발한다고 그래서 그 지역 마지막으로 땅값 올려놓고 물러났어요. 그렇게 땅값이 폭등을 하니까 사람들이 체감 올 때는 엄청 가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 오면서요. 이 부동산이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이명박 대통령님 시절에. 그러니까 부동산인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질 않으니까 일반 생활하는 데는 훨씬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체감하기에는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보다 이명박 대통령님 시절이 훨씬 올라간 걸로 느껴진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 어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황 선생님이 그냥 지표만 보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른 이를테면 이 농락하고 계신 거예요. 체감으로는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 올라갔어요. 왜? 부동산 값이 오르질 않아서. 그거 아셔야 돼요. 선생님 그 이명박근혜 정부 때는 좀 경제가 올랐어요? 그래프가? 살만했어요? 아니면 그때도 힘들었어요? 아니 지금은 지금도 이게 안 힘들고 그때도 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경제 성장률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표가. 지표는 명박이 때나 그때 때는 수평이나 약간 수직을 했어요. 떨어졌어요, 선생님. 약간 아니 많이 떨어졌어, 계속 떨어졌어요. 예전에 그 노태우 정부 때부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하면서 계속 떨어졌는데 그건 난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 떨어졌어요, 선생님. 이게 잘못 알고 계셨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시면 돼요.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그게 정말로 안 좋아가지고 지금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 신도 아니고 뭐 이렇게 불만이 가지는 건 이해를 하는데 알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건 내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셨으니까 지인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다고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나도 사실 그거 안 봐서 잘 모른다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냥 한마디로 경제 프레임으로 현 정부를 열심히 공격했다는 걸 여기서 쉽게 다들 아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엔 진짜 마지막 인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하고 싶은 얘기는 예. 그 문재인 씨가 선생님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뭐 박정희 씨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대통령인데. 아니요. 저는 다 인정해요. 대통령이 그래서 예, 문재인 대통령이. 네. 국민을 위해서 네. 경제를 그러니까 선생님 경제가 안 좋다 뭐다 했는데 정작 경제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하시잖아요. 너무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그러다 진짜 같이 밤샐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선생님 자, 지금 황 선생님이 아주 못돼 먹었어요. 어른을 가르치려고 들잖아 계속. 그 아주 나쁜 자세예요. 항상 내가 어른한테 맞춰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본 예의예요. 또 나부터도 내가 애들하고 놀 때도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애들한테 맞춰줘요. 항상 상대방한테 나를 상대방한테 맞춰주면서 대하는 태도가 그게 기본적인 예의예요. 선생님 지금 대단히 아주 무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좀 늘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사시라고. 이게 벌써 선생님 자신이 우리 사회가 무너졌다는 걸 벌써 태도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경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러면 도표 외우고 살아요? 도표 외우고 사냐고. 선생님은 그러면 어디 다른 동네 골목길 다 알고 살아요?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주로 가지고 있는 관심 분야나 하는 거지 모든 걸 다 통달하고 사는 게 아니라고 선생님 스스로도 그렇게 알고 살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왜 어른들을 그렇게 한테 무례하게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싶은 말이 뭐 밤샐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간 나한테 한번 도전해 보세요. 밤새도록 아니라 얼마든지 도전해 보세요. 나한테. 선생님 야단 맞아야 돼요. 지금 태도가. 어떻게 어른한테 그런 태도를 보여요.